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5월 조사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자, 금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34.3%를 기록하며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20포인트 이상 앞장섰으며, 자, 다만 전월 대비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는 34.3%로 나타났습니다. 자, 14.2%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를 20.1%포인트로 차이로 따돌리며 안정적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자, 12개월째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는 6.8%를 기록한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자, 4위는 6.4%를 기록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네요. 자, 이어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대표가 맞네요. 자, 그 다음으로 오세훈이, 자, 이렇게 차지했고요. 별 이상 없이 약간의 그 이낙연 의원의 약간의 지지율 변동이 있는 것 같고, 자, 2위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그 14%, 15%, 10% 중반대 지지율 굳히기가 지금 저번에 정치타파가 말씀드린 대로 중후반대 아마 지지율이 굳히기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뭐 대선이 뭐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지율은 지지율 뿐입니다. 네. 1위를 기억한 이낙연 위원장의 선호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 지난달 조사에서는 총선 압승의 영향으로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급상승 기록했지만, 자,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점점 그 지지율의 제위치로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슈가 빠졌기 때문에 총선 압승으로 인한 이낙연 그 후보, 그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의 그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작용을 했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총선이란 이슈가 빠지면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의 지지율은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곳은 대전, 세종, 충청. 네. 10% 정도 빠졌네요. 자, 20대에서 11%. 자, 진보층에서 8.2% 정도가 빠졌고요. 자,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 이어 경기, 인천 7%, 7.6%, 자, 광주, 전라 6.3%, 서울 4.2%, 자, 부산, 울산, 경남 3.1%, 대구, 경북 1.3%, 이 정도 빠졌고요. 그 지지율이 빠지면 TK나 PK 쪽에서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수도권 중도층 찍어준 이쪽 지역에서 좀 하락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도 20대, 40대, 50대, 30대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념 성향으로도 진보층, 중도층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보수층에서 오히려 조금 상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인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 3.7% 정도 빠졌고요. 광주, 전라 3.3% 빠지고 부산, 울산, 경남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수도권 그 재난기본소득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 활동이 우수한 그런 성과로 인해서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2.4%, 자, 40대에서 2% 오르고 20대에서 1.7%, 30대에서 1.5%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자, 하지만 관련 핵심 의사결정부처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자, 저번 그 최초의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도 분명히 반대 의사가 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미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방침을 못 박은 터라 실제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2, 3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거로 경기도는 앞서 도민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 경기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 95%에서 5월 셋째 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면서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 경기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의 장제원 아들이죠. 장제원 미래통합당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단독 검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민이 만약 이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처럼 죄를 지었다면 저희는 아마 특가법으로 아마 구속이 됐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이었으면 장제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구속이 돼서 반드시 실형이 나왔을 겁니다.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데 이거 너무 가볍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자, 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비판의 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네티즌이 적폐 판사들, 검사들 차라리 AI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외국에서 판사 검사를 수입해 오든지 도대체 판사들 판결하는 것보다 보면 다 제각기다. 판사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공평성이 전혀 없다. 네,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붕괴하시는 네티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사법부의 판단이 좀 사람마다 틀리지 않았으면 가진 거에 따라 권력의 크기에 따라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입니다. 자, 이상 뉴스 브리핑 오늘의 정치 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